네, 반갑습니다.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주말이죠. 네, 알차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의 기관들, 매매 종목들, 또 외국인, 개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알아볼 거고요. 내일은 1년, 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말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 종목 1년치 리뷰가 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종목 진단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이번 한 달 동안 12월에는 정말 네, 사건도 많고 그랬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 샀는지 좀 알아볼게요. 기관들은 일단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전자. 이거는 주가 방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삼성전자 쪽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됐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종목은 성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KB금융과 금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금양이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 한 해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금양을 또 그렇게 많이들 샀네요. 물론 삼성전자가 1등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종목 진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금양으로 넘어갔는데 금양을 지금 세 번째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먼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시점은 이제 53,700원.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어떤 지지선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주가가 바닥권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지수가 더 빠지지 않는다. 이게 압도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왔다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배당라도 잘 넘어가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에게 기대를 해볼 만한 거, 물론 이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대를 해볼 만한 사항은 무엇이냐? 이제 열흘 정도 후에 시작되는 CES 2025, 이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엔비디아에게 강한 어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별로 걱정할 건 없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거래가 되면 참 좋고요. 엔비디아와 거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크게 걱정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CES가 진행되고 난 그 시점일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시점에서 아마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요즘에 환율이 엄청 높잖아요. 거기다가 수출 물량이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환율이 높다면은 실적이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S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한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억눌려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실적을 좋게 나온다든지 어떤 좋은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주가를 좀 올리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라면 기관들의 매수나 이런 쪽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 쪽에 대한 가능성은 현 시점을 저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계속 진단해드리지만 61선까지만 뚫고 넘어가면 괜찮아질 겁니다. 일단 57,000원, 58,000원대를 새로운 매수 구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지라인 때 조금 더 내려왔죠. 그래서 56,000원만 넘어가도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가긴 했습니다. 근데 56,000원 넘어간다고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57,000원, 8,000원 구간대, 여기가 이제 매물대의 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는 대기했다가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아 볼게요. 기아는 지금 10만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자, 기아 배당률은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기아 배당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는데, 현재 기아의 배당금이 6,5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죠. 얘는 기말 배당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되는데, 배당락일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월 중반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3월 중반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6,500원이면은 지금 10만원이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6.5% 정도. 뭐 뒤에 자리 잘라낸다 하더라도 6%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괜찮은 거죠? 네, 6% 배당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더라도 배당을 6% 받아먹을 수 있다. 근데 보통은 3월 결산 종목들 같은 경우는 3월에 기준일이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1월달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긴 했는데 지금 10만원 아래쪽 공략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9만원대의 지지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제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떨어지자마자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기아 같은 경우도 고환율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져가고 있죠. 현재처럼 마찬가지지만 수출 물량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 전망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상태로 본다라면 기아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6,000원, 7,000원 이 라인대에서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통과하면서 상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져서 조금 누워있는 형태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할 거 생각됩니다.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10만원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저항대 매물이겠죠.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10만 5천원 구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면 뭐 지금부터라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튀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배당 매력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지금 저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방에 뚫고 넘어가는 어떤 강력한 재료가 아닌 이상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통한 어떤 가격 경쟁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횡보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치고 올라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 변동성이 좀 보이면서요. 10만원 아래쪽 떨어진다라면 그냥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만원 아래쪽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6.5%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배당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기아도 요즘에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40조 원에 머물러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니겠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 불안정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지만 어쨌건 네 그런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원 아래쪽은 공략 포인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사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죠. 네, 지금 이거는 수익도 지금 많이 챙겨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배당은 적지만 기대감이 높잖아요. 2025년도까지의 물량 자체도 지금 솔드아웃 매진이 된 상태라서 뭐 걱정할 것도 없는 상태고 엔비디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 쪽 강자가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물량을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겠죠. 더 많이 팔고 싶지만 더 팔 수 없음을 한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 하이닉스에 대한 적정 주가를 20만원 정도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2025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기준에서 20만원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증가율이나 상승 포인트가 더 좋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일단 20만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
반도체 업황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좋아지려면 경제 상황이나 소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 쪽에서 뭐 디램 공격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로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나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산업 쪽에서 굉장히 큰 시장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점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일단은 삼성전자보다 더 우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도 나쁘진 않고요. 뭐 18만원, 19만원 넘어가면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은 넘어갈 걸 생각되는데 30만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매매 타이밍은 일단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서 길게 흐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요거는 그냥 강력한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접근하실 때 지금도 나쁘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해도 나쁘지 않지만 분할 접근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가 지금 단기적 조정을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보통은 이제 차익 실현이 들어간다면 떨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충분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못 팔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 팔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안 팔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고 나면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이버를 한번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 라인대가 지금 다 통과가 됐거든요. 지지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은 일단 네, 더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8만원에서 18만 5천원 정도 지지선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60일선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19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와 있는 데드크로스, 이 21선과 5일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치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지지선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요. 지지선 유지가 되면서 돌아서는 자리에서 골든크로스 발생되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도하지 말고 일단 홀딩하세요. 단기적 조정은 예상되지만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매수 포인트 들어가는 건 조금 사려야 되겠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해소가 돼야 되니까 지지선 이후에 돌아서는 모습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여기 데드크로스 해소되는 시점 또는 적어도 저점 지지가 확인되는 수점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뭐 흐름이 이제 조금 돌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선을 통한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월봉상 저항대는 25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대까지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25만원이면 네, 가장 두꺼운 매물대겠네요. 거기까지는 한번 네, 도전해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익이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위치는 지지선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KB금융 볼게요. 은행주도 사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고배당주가 아닙니다. 이미 분기배당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한 1,600~700원 정도 배당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네, 한 2%가 채 안 되겠죠. 네, 2%가 채 안 되는 배당입니다. 1년치 배당으로 치면은 이게 3,000원대 배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3.5% 정도 나오려나요? 근데 3.5% 정도 나오는 게 고배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고배당주로 해서 탈락한 이유가 뭐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고배당주로 만들려면 주가 떨궈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딜레마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금리 인하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은행의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추세가 약간 애매한 단계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라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굳이 매도 같은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유지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매수가 조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뭐 매수 의견은 따로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저는 지금 매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을 다시 높게 받아서 챙기려고 한다면 이번에 1월달 시점에서 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좀 많이 낮춰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적어도 한 4에서 5% 좀 나와줘야지 그래도 고배당주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3%대 배당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더 올릴 수 없다라면 주가를 더 낮춰가지고요. 네, 7만원이나 6만 5천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은행주가 과연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익 나와 계신다라면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가세요. 네, 뭐, 데드크로스 이런 통해서 추세가 무너진 형태의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8만원 정도 지지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만원 깨지 않으면 홀딩 한다라고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데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또 업황 자체의 상황이나 배당 매력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매수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더 기다리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금양인데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샀지? 개인들이 지금 12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인데 이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매수를 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은 다 같이 올랐던 시점이잖아요. 시장이 다 같이 올랐던 시점이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적인 부분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꽂아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지금 얘를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지지선이라고 지금 현재 구간에 나와 있지만 요거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원상복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이미 애매하죠. 19만원짜리가 22만원까지 왔으면 10분의 1 토막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면은 사실 회복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0분의 1 토막 난 종목이 더 올라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더 떨어져가지고요, 더 아래쪽에 있는 지지라인 때 요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가격 얼마입니까? 9,000원.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00분의 5가 남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아무튼, 네.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왠지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뭐, 실적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저는 이거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사지 말고 매도 의견도 보시고요. 매수 의견도 갖지 마세요. 어차피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게 되면 부담스럽죠. 뭐, 배터리 쪽이다 뭐다 얘기 있지만 얘는 이미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많이 지금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원상복귀 시키고 나서도 한참 더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 고평가되는 흐름까지 갔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갖고 계신다고 해서 뭐 회복이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도를 치고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차라리 수익을 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도 팔아먹는 매도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이네요. 삼성전자, 기아, 기관 매수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외국인 종목, KB금융과 금양, 개인 종목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해서 진단해드렸는데, 글쎄요. KB금융하고 금양,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네, 좀 애매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종목은 하이닉스, 네이버,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아무튼 종목에 대한 포지션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기관 쪽도 삼성전자만 조금 기다리면 기아도 나쁘지 않고요.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 종목만 조금, 대응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